어떤 사람이 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갔습니다. 뭐든지 판다는 가게였죠. 단 한 가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행복을 사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세요. 그러자 가게의 주인인 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씨앗만 팔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청취자가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라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항상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는 이맘때쯤 되면 아쉬움이 밀려오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내가 거두었던가. 하지만 혹시 그것이 씨앗은 심지도 않은 채 열매만을 아쉬워한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욕심 돌아봐야겠습니다. Between heaven and earth, there's a ballroom floor where couples glide in the evermore, dancing through the clouds, laughing in the rain, as the feel no pain. I hope it's not too late. We were more than friends, and I can hardly wait till we meet again. We never die. If you don't really know where you want to go, it makes no difference which road you take. I hope it's not too late. We were more than friends, and I can hardly wait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박은희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Made in Heaven 중에서 We've Never Danced, 마사 데이비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말씀드릴게요.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Now I'm drowning in the flood. Always 항상 그대 곁에서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될 음악이 있습니다. 본조비의 새 노래 Always. 그들의 최신 앨범을 만나세요. Polygram. 누가 초콜릿 시리얼 새로운 기쁨이 씹힌다. 초코바 기쁨 하나. 너는 나의 새로운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커 브라.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커 브라. 사랑의 피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걸. 성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 저린 비망록. 박상우 장편 소설 성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 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석.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프렌.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프렌. 차종이 더욱 다양해진 소나타 택시. 저는 700만 원대 경제적인 소나타 2.0 택시죠. 전 운전이 편리한 오토매틱입니다. 저요, 단연 품격 높은 소나타 모범 택시죠. 이제 수익 좋고 편안한 소나타 택시로 앞서가십시오.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be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달력을 들춰가면서 볼 때 하루라도 의미 없는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일생일 때 단 한순간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이 역사 속에 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했고 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고 라는 생각을 하면 참 오늘은 지겨웠어, 오늘은 할 일이 없었어, 정말 따분한 하루였어 라든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었어 라는 말이 정말 그 말이야말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존 레논을 참 좋아하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형준 씨 같은 분에게는 오늘 하루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네요. 1980년 12월 8일에 세상을 떴죠. 존 레논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Imagine, 영화 킬링 필드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삽입됐었죠. 자,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오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흥행이나 예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화사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화 100편을 저희가 선정해서 연대기 순으로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4번째 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평가들 또 감독들 그들에게 영화사상 최고의 영화 한 편만 뽑아라 라고 한다면 참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1941년에 완성된 오존 웰즈 감독의 시민 케인입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24번째 영화고요. 이 오존 웰즈는 1941년 이전에 그러니까 1938년 23살의 나이에 이미 미국을 뒤흔들었던 장본인이었죠. 그러니까 1938년 할로윈 데이에 그는 H.G. 웰즈의 그 유명한 소설이죠. 세계들의 전쟁을 드라마로 엮어서 CBS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밤 뉴저지에 착륙한 이상한 물체가 화성의 방위군이라고 합니다. 오존 웰즈는 물론 농담 삼아,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에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나 그가 실감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있던 수많은 청취자들이 진짜 실제 상황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거리에 뛰쳐나오고 차를 몰고 방향도 없이 도망을 가고 또 사태를 해결하려고 경찰이 동원되고 그야말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 중에는 우주선을 자신이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또 이상한 유독가스를 맡았다. 이런 사람도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죠. 몇몇 사람들이 방송 드라마의 일부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흥분 상태에 돌입해버린 사람들에게는 먹혀들지 않았어요. 이런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오즈 웰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감독 데뷔작 시민 케인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당시에 세상이 이 영화의 진가를 알아보았다면 오즈 웰즈는 다시 한번 화제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요. 불행하게도 영화사에 있어서의 최고 걸작인 이 영화는 관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비평가들로부터 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 찰스 포스터 케인은 그 당시 언론을 주름잡던 실제 인물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었어요. 오즈 웰즈는 그 자신이 케인 역을 연기하면서 그를 야망에 불타는 고독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했죠. 그래서 화가 난 허스트는 언론을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영화를 방해합니다. 자, 하지만 이 영화가 당시에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것보다도 영화가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여러 사람의 시점을 통해서 전개되는 내러티브 구조, 또 디포커스 스타일, 몽타주, 미장센 스타일, 이런 것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영화에 대한 생각을 이 영화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꿔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미래의 영화 감독들을 위한 지침서가 됐고 50년대 말에 프랑스의 평론가인 앙드레 바쟁에게 재평가받으면서 비로소 영화사상 최고의 영화로 손꼽히게 됐죠. 하지만 이 시민 케인의 실패는 26살의 그 촉망받던 젊은 감독 오즈 웰즈의 미래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게 됩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흥행이 안 되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발붙이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배우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면서 영화를 만들고 또 말년에는 광고에도 출연해야 했던 이 위대한 감독 오즈 웰즈는 글쎄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의 길은 험난하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시민 케인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영화 시민 케인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전 세계를 포화 속에 가둔 세계 제2차 대전. 1945년에 들어서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렸지만 날이 갈수록 전세는 연합국에 유리해져 갔죠. 특히 소련과 미국이 연합국에 가세하면서 동맹국의 기세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4일부터 12일까지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스벨트,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은 얄타에 모여서 회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논의했죠. 그해 4월 28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인 무솔리니가 빨치산의 손에 암살당하고 또 4월 30일 이틀 후죠.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인 5월 8일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하고 유럽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항복한 8월 14일에야 완전히 막을 내렸죠. 참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극을 남긴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죠. 6년 동안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지역은 러시아, 폴란드, 중국이었고요. 또 수많은 유적지, 인류의 문화유산이 파괴돼서 영원히 사라져갔고 그리스와 폴란드는 거주지의 5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섬나라 영국은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운이 좋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6.5%의 가옥이 부서지는 피해를 봤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파괴 속의 창조라고나 할까요? 전쟁이 한창일 때도 영화는 여전히 만들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해방되기 직전에 완성된 영화 가운데 마르셀 까르네 감독이 연출한 Les Enfants du Paradis,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프랑스의 영화로 깊이 새겨져 있는 영화 한 편만 꼽아라 한다면 바로 이 영화를 든다고 하는데요. 이 천국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봉될 때는 제목이 조금 달랐죠. 인생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됐는데요. 이 영화는 유랑극단을 무대로 해서 등장인물들의 그 얽히고 설킨 운명을 실타래처럼 아주 절묘하게 엮어갑니다. 자,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25번째 영화가 바로 이 천국의 아이들, 인생 유전입니다. 영화는 나치가 점령하고 있는 살벌한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파시즘적인 메시지를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당시 상황인지라 그 프랑스에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르셀 까르네 감독은 영화와 연극 또 음악, 문학 이런 문화예술가들을 모두 모아서 영화를 만들어낼 궁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영화가 바로 천국의 아이들, 인생 유전이죠. 그래서 시나리오는 시인인 자크 프레베르가 썼고요. 마임니스트인 피에르 브라세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또 음악은 고엽을 작곡했던 조셉 코스마가 담당했고 등장인물은 주인공은 물론이고 엑스트라까지도 모두 직업 배우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아이들. 이 영화는 그냥 그 영화 자체만 보더라도 훌륭한 작품이지만요. 완성된 과정을 알고 나서 보면 훨씬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교육방송 통해서 방영됐죠.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2부가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천국의 아이들, 인생 유전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립니다.
천국의 아이들 인생유전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참 양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긴 했지만 또 영화사에 있어서는 새 장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로마를 해방시킨 연합군은 그 무솔리니가 버리고 떠난 치네치타 스튜디오를 피난민 수용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피난민이 꽉 들어차면서 이탈리아의 영화 산업은 실종되어 버립니다. 또 그 틈을 이용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 영화는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였고요. 나라는 망하고 극장은 헐리우드 영화로 채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게 영화를 만든 이탈리아의 영화인들이 있었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던 그들은 네오리얼리즘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영화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이탈리아 최초의 영화학교인 센트로 스페리멘탈 시네마토그라피아 이 영화학교에 다니면서 영화를 시작했던 로베르토 로셀리니,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있었고요. 또 최초의 네오리얼리즘 영화로 손꼽히는 강박관념의 감독 루키노 비스콘티, 또 자전거 도둑으로 유명한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 네오리얼리즘 감독은 붕괴된 영화 산업을 새로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들의 상업 영화를 몰아내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죠. 그들은 실내와 실외 장면 모두를 세트가 아닌 로케이션으로 촬영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가 파괴됐기 때문이죠. 또 배우는 전문 직업 배우가 아니라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는 아마추어 배우들을 기용했습니다. 또 필름이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엔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고 또 최소한의 제작비로 영화를 완성해야 됐기 때문에 풍부한 러시 필름을 만들어서 작업하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보면 참 조명도 어둡고 화면도 투박하고 아주 거칩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헐리우드 상업 영화랑 비교한다면 정말 조악하죠. 하지만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화면에 진실을 담는다는 그 영화 정신만으로 본다면 어느 영화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리얼리즘 감독들은 함께 모여서 무슨 강령을 발표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하나같이 이탈리아 현실을 화면에 담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무방비 도시는 1945년에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무방비 도시 로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면서 또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죠. 또 이 영화로 인해서 네오리얼리즘 영화가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게 됩니다. 1946년에 완성된 전하의 저편. 이 영화는 무방비 도시 독일 영년과 함께 로셀리니의 전쟁 3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래서 전하의 저편,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26번째 영화로 꼽았습니다. 이 영화는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에 진격해 들어온 미군들과 또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Non so mai perché ti dico sempre sì. Testarda io che ti sento più di così.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per le tue strane follie, per la mia gelosia.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io per orgoglio io ti salverei e dei tuoi miti cosa ne farei.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di un amore che oramai vive solo dentro me.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senza te. Ti manderei all'inferno, questo sì, testarda io che ti sento più di così. E intanto porto i segni dentro me per la tua eredità, per la mia fatalità. La mia solitudine sei tu, la mia rabbia vera sei sempre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senza te. La mia solitudine sei tu, l'unico mio figlio ancora tu. Ora non mi chiedere perché, se a testa bassa vado via per ripicca senza te. 서울 성동구 자양동의 김지용 학생의 선생님, 문윤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띄워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지셨다고요. 가족의 초상,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 가족의 초상의 주제가 나의 고독이었습니다. 이바자니키의 노래였고요.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은 그 강박관념이라는 영화로 네오리얼리즘 시대를 열었던 장본인이죠. 강박관념은 제임스 M. 케인의 소설인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부도덕하고 좀 비정상적인 등장인물들, 또 폐허 같은 자연 풍경, 비참한 실내 장면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솔리니 정권의 검열관들에게 거부당했었던 그런 문제작입니다. 영화 속에,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이탈리아는 진짜 이탈리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검열관들의 거부 이유였죠. 비스콘티는 막시즘에서 정의 내린 리얼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런 그의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대지는 흔들린다인데요.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27번째 영화입니다. 우리 시네마 천국 그 영화에서 이 대지는 흔들린다의 장면들을 조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시실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스콘티 감독은 그 시실리의 비참한 상황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폐해,
또 농민들의 고귀한 품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한때 최고 흥행작 대열에 끼기도 했지만 곧 헐리우드의 오락 영화, 또 이탈리아의 코미디 영화, 사극 영화 여기에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또 그 후에 네오리얼리즘 감독들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또 정치적 성향과 개인의 미학적 취향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됐죠. 그중에서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은 잉그리드 버그만을 주연으로 해서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때가 1953년이었죠.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보고 로셀리니 감독이 네오리얼리즘을 포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와 함께 한 시대로 휩쓸었던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점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 로셀리니 감독과 잉그리드 버그만 사이에서 난 딸 이자벨라 로셀리니의 최근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이노센트 중에서 Love Me라는 곡 띄워드립니다. Dir nur wollt ich glücklich sein, mit dir nur ganz allein. Sage mir, warum ging die Liebe fort von dir? Warum wendet sich dein Herz von mir? Sag, was kann ich? Schmerz bereitet, war nur für dich da. Stets hat dich mein Herz begleitet, was immer auch geschah. Glaube mir, meine ganze Liebe gab ich dir. Warum wendet sich dein Herz von mir? Sag, was kann ich dafür?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주연은 이노센트 중에서 Love Me를 띄워드렸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절에 헐리우드는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서 영화를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하워드 혹스 감독의 1946년 작품 빅 슬립이 있습니다. 필름 누아르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죠. 빅 슬립,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28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필름 누아르의 스타인 험프리 보가트인데요. 그는 사립탐정인 필립 말로우 역으로 등장해서 미로처럼 얽힌 범죄와 음모를 풀어나가죠. 험프리 보가트의 상대 역으로는 그의 실제 아내였던 로렌 바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또 설키고 그래서 전체의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매력이 바로 관객들이 골머리를 썩히면서도 그 복잡한 사건에 뛰어들어서 등장인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워드 혹스 감독의 능수능란한 연출 솜씨입니다. 범죄와 음모가 복잡하게 얽힌 필름 누아르만큼 전후의 세계도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랍인과 유대인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고요. 중국은 모택동의 인민군과 장개석의 국민당의 싸움으로 1946년 8월 19일 내전에 돌입하게 됐죠. 또 인도에서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갈등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화해시키려고 단식 투쟁을 벌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1948년에
힌두교도의 손에 암살되고 말았죠. 잭슨 폴락이 액션 페인팅으로 미술계에 화제를 뿌리고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1948년 2월 11일에 영화계의 거장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었죠. 자,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28번째 영화인 빅 슬립의 테마 띄워드립니다. 영화 빅 슬립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5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24번째 영화부터 소개해드렸죠. 오선 웰즈의 시민 케인. 그리고 25번째 마르셀 까네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 인생 유전. 그리고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전화의 저편. 27번째로는 루키노 비스콘티의 대지는 흔들린다. 그리고 28번째로 하워드 혹스 감독의 빅 슬립이었습니다. 자, 힘낼 거라는 말,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말 제게 들려주실 수 있겠죠? 경기도 평택 비전 이동의 김영선 씨. 제가 격려의 의미로 신청곡을 띄워드릴게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테마 음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트랄랄라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텔로 염석원 씨, 전찬현 씨, 또 이지연 씨, 조미봉 씨도 신청해 주셨죠. 전찬현 씨는 어디로 가는 비상구더라 하면서 제게 물어주셨는데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테마 트랄랄라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강진경 양, 대전 서구 도마 이동의 박혜진 씨도 잘 들으셨습니까? 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트랄랄라의 테마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수요 5동의 박건욱 학생, 그 TV 드라마 미녀와 야수요. 그 주제곡 공명이요. The First Time I Loved Forever입니다. 리사 엔젤이라는 가수가 불렀고요. 저희 MBC에 음반이 있긴 있는데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다른 곡을 골랐거든요. 그 곡은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 상동의 노제이 씨께 오늘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는 보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도균이가 이사하는 날 꼭 들려주세요 하면서 신청곡을 적어주신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권봉금 씨께 보이스 투 맨이 부르는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띄워드립니다. Lethal Weapon 3 중에 삽입된 곡이죠. 자,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outweighed them bad. I thought we'd get but forever's gone away.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I don't know where this road is going to lead. All I know is where we've been and what we've been through. If we get to see tomorrow, I hope it's worth all the p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And I'll take with me the memory to be my sunshine after the rain. It's so hard to say goodbye